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우리는 컬처 bomb.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천재 황조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27입니다. 아 진짜 오늘 또 이슈 방송이잖아요. 저희 또 오랜만에 국뽕이 차오르는 아 이게 진짜 너무 그러니까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BTS 뭐 그저 전에 또 싸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K-팝이다 한류다라고 했는데 사실 미국 본토까지는 그 영향력이 뭐 얼마나 커봤자 크겠냐. 잠깐 이제 반짝하다가 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BTS부터 이게 갑자기 터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나는 이 오늘 소개할 뉴스가 조금 약간 상징적인 그런 분기 뭐라고 해야 되니 마일스톤 뭐라고 해야 되니 그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뭐 네, 그 뭐라 분기점? 기념비 방점이 될 것 같다. 방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오늘 저희가 이슈 방송으로 소개할 브로드웨이 뮤지컬입니다. 근데 브로드웨이 뮤지컬 제목 이름이 뭐냐? 그냥 K-팝이야. K-팝 뮤지컬 K-팝. 이 작품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 오프브로드웨이에서 맞아요. 작품을 계속 해가지고 이머시브 느낌으로 계속해서 디벨롭을 해왔다고 맞아요. 제가 그때 리서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이제 브로드웨이에 10월 아마 10월일걸요? 네, 맞죠? 맞습니다. 10월 13일. 10월부터 이제 공연을 시작한다라고 하니 거기 또 보면 캐스트가 K-팝 스타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루나. FXL 루나 그리고 미스에이의 민 씨도 나오시고 오디션을 얼마 전에 개최를 했었거든요. 아예 뭐 영상 오디션 개최를 했는데 진짜 쟁쟁하신 분들이 오디션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선발된 분이 이제 FXL 루나를 이제 메인 딱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또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그 이제 뭐 자료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겸 이렇게 이제 리서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브로드웨이 공연 그때 플레이빌이었나?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팝업 광고가 제 눈앞에 펑 뜨는데 K-팝 뮤지컬 이러고 탁 뜨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이야. 이게 한국 사람이라고 나한테 지금 연관 광고가 뜨나? 그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당연히 클릭해서 들어갔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이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오프에서 올라갈 때 이걸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다시 올라가나 하고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다시 올라가는다라는. 온 브로드웨이로. 네. 그러고서 그 왜 그 작곡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시잖아요. 맞아.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지금 헬렌 파크. 헬렌 파크. 헬렌 파크. 이분이 한국에도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한국 저기 기자분들하고 인터뷰도 하셨었고 그래서 이것저것 리서치를 하다가 이거 이번에 이슈 방송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하게 되니까 진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 팝업 광고가 눈앞에 확 K-팝 이게 신기하다. 들어오는 그 느낌. 그 해외 사이트에서 짜릿함. 네. 맞아. 막 영어로 다 막 이러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동양 얼굴을 한 여배우가 이렇게 딱 나오면서 K-팝 뮤지컬 딱 이러길래 내가 지금 뭘 잘못 봤나? 진짜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 뮤지컬이 2017년도에 원래 디벨롭이 됐고 그때는 황조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서 맞아요. 이머시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생들이 데뷔를 하기 위한 뭐 치열한 준비하는. 과정, 준비 과정으로. 그래서 이 작품 안에 이 K-팝 그룹이 그러니까 솔로 가수가 한 명 나오고 그다음에 여성 팀이 나오고 남성 팀이 나오고 이 세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팀이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다 따로따로 보면서 나중에 합동 공연을 하는 그런 공연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런 네, 식으로. 원나잇 콘서트를 위해서. 네. 근데 두 분은 미국, 일본, 한국 아이돌의 차이를 아세요? 이거 내가 외대 시절에 그 한류 콘텐츠 그 교양 강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일단 일본은 약간 성장하는 느낌을 같이 팬들이랑 늙어가는 그래서 막 아라시나 굉장히 오래된 장수하는 아이돌들이 많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공장형 양산형 굉장히 철저한 시스템 속에서 대량 생산. 무조건 대량 생산을 너무 좀 이상하긴 한데 성형.
어쨌든 그리고 시스템이 굉장히 철저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이미 완성된 상태로 등장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소녀시대, 저 소녀시대 너무 좋아하니까 소녀시대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약간 청순하고 되게 어린 이미지로 갔다가 계속해서 앨범을 내면서 뭔가 성숙한 모습 그리고 뭔가 센 언니들의 모습으로 계속 변신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일본은 같이 늙어가는 느낌이라면 우리 한국의 아이돌들은 진짜 그 이상적인 우리가 되고 싶은 워너비의 모습, 닮고 그리고 싶은 미국은? 모습. 미국에도 아이돌이 있나? 그럼요. 미국도 있죠. 뉴키즈 온 더 블럭 이런 것도 아이돌이죠. 아, 네. 미국은 실력파. 미국은 좀 정제되지 않은 자유로움 이런 창의적인 걸 다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국은 지금 이 뮤지컬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공장에서 정말 찍어낸 듯한 그다음에 뭐 성형 수술에 관한 이야기도 성상품화 하고 있고 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정말 치열하게 자기 관리를 해서 연습을 하는 상품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아예 다 노골적으로 다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좋아하게 만드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게 거의 맞는데 미국은 일단 그 아이돌을 하나의 아티스트로 보죠. 그렇죠, 그래서 맞죠. 그 아티스트의 개성을 되게 존중하기 때문에 이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그룹 안에 멤버들 하나하나의 개성이 강하고 칼군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자유롭잖아요. 한 명 한 명의 어떤 개성과 그루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 거죠. 그러네. 네네. 근데 한국은 칼군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설명이 되죠. 네. 맞아. 그래서 예전에 그 가끔 SM 아이돌들이 미국에 그 토크쇼 가가지고 축하 무대를 하잖아요. 소녀시대가 그 더 보이즈라는 노래로 거기서 콘서트 축하 무대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그 미국의 바이브랑 우리의 칼군무가 약간 좀 이질적인 맞아. 느낌? 너무 어색한 거지. 똑같은 동작을 비슷한 의상을 입고 다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약간 문화의 차이인지 차이. 모르겠는데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황정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관객과 같이 커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특히 처음 시작은 완성형 아이돌이 아니에요. 그치.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치만 뭔가 모자란. 그래서 부족하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고 그런 애들 그냥 등장 그냥 바로 그냥 시작해 버려요. 그래서 그 옛날에 2018년도에 프로젝트 48이라고 알지 기억나세요? 네. 맞지. 그때 이제 그 여성의 한국 아이돌과 일본 아이돌들이 이제 합작을 해서 48명의 애들이 나와서 그때 데뷔를 시키는 거였는데 그때 일본 아이돌들 나오신 분들이 너무 실력이 안 좋은 거예요. 차이가 있었지. 한국 측하고 일본 측이 두 개가 있는데 일본 측 애들이 너무 다 실력이 안 좋아서 아니 저런 애들은 어떻게 이 오디션에 나오지 이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차이였던 거죠. 한국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는 애들조차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애들을 보내는데 일본은 완성형 아이돌로 데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 있다. 그냥 정말 신애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저 다 봤거든요. 전편을 다 봤는데 그 일본 그 친구들이 처음에 진짜 울면서 그 시스템을 못 따라가고 너무 빡세니까 못 따라가는데 이거를 극복해내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정이 가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 일본의 그 아이돌 시스템은 그 성장기, 그래서 극복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은 완성돼서 뭔가 진짜 우리들한테 뭔가 완성된 그 뭐라 그러지 꿈의 나를 따라와 이런 느낌이지. 꿈의 follow me. 연예인을 보는. 그렇지.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K-팝 뮤지컬은 이 한국의 이 완성형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돌의 이면을 보여주는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많은 문제 의식이 아까 말씀하신 인종 차별, 뭐 아동 노동, 뭐 성상품화 그리고 뭐 성형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저번에 오프브로드웨이에서 했을 때 가장 많이 호평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창작진이 뭐 극작가도 한국 출신 극작가 제이슨 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유색 인종에 대한 미국인들의 어떤 차별 그런 시선들이 솔직하게 가감 없이 들어가 있다는 면에서 되게 많은 호평을 받았고
18명 그 당시 18명 배우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17명이 아시아계 배우. 그리고 또 한 명 이번에 온브로드웨이 올라갈 때도 황주민 배우라고. 황주민 배우님도 이제 더 뮤지컬 그 프롬에서 최초로 이제 또 토니 어워즈 축하 공연을 하신 최초의 한국 배우님이신데 또 이번에 K-팝의 배우로 또 캐스팅 되셔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저기 뭐냐 이 헬렌 팍의 네. 인터뷰를 들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열정과 엄청난 꿈을 향해서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이민자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서로 이해하고 공유해가는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자기한테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팝을 듣죠. 그렇지. 근데 거기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애들은 그들에게는 K-팝이 팝인 거예요. 미국의 팝. 그러니까 서로의 문화적 어떤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시아 타 인종에 대한 생각,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집에 들어가서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인터뷰 얘기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인터뷰 한 거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작곡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초반에 막 구성하고 그럴 때 싸이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싸이를 보고 한국의 음악은 웃긴 음악, 가수는 저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부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인식을 그냥 거기서 끝내는 그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싸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풍자 의식이나 이 상징성이 그거보다 훨씬 깊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안 되겠다. 한국 음악의 힘을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내가 더 이 깊이를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작곡을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맞아. 내가 이걸 못하면 안 된다. 책임감이 있었구나. 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끝까지. 악발이 아니 그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면 자기가 그냥 잘못한 거면 개인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집단의식이 있는 거죠. 내가 끝나면 얘가 잘못하면 한국이 욕먹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가 부담감이 있구나. 네, 제가 옛날에 이 관련해서 재미있는 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국과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을 비교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러 가잖아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운데 소가 있어. 그러면은 서양인과 동양인을 그림을 두 사람을 따로따로 보게 한 뒤에 이 시선이 가는 걸 분석을 한 거예요. 트래킹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처음에 가는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이렇게 보고 이제 나가는 것까지 그거를 조사를 했더니 그 한 명만 한 건 아니겠죠. 동서양을 나눠서 여러 명을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맨 처음에 몸을 보고 그다음에 머리를 보고 꼬리를 보고 몸통을 보고 다리를 보고 그다음에 눈 아래에 있는 눈썹을 보고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본대요. 분해를 하는 거죠. 세분화시키는 거죠. 조각조각. 그런데 동양 사람은 들어가서 소를 처음에 딱 보고 뒤에 나무를 보고 배경을 보고 저기 달 떠 있네. 그리고 이 소의 그 꼬리가 이래서 잘려 있잖아요. 그 저거는 꼬리는 어디로 갔지? 이런 거. 그 주변만 보고 컨텍스트를 보는 거죠. 컨텍스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림을 보면 왜 서양은 이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동양의 그림은 여러 가지 시각으로 그렇지. 사방에서 보는 그림을 그리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험을 한 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자기소개를 시킨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저는 뭘 좋아하고요. 저는 몇 살이고요. 저는 언제 태어났고요. 저는 별자리가 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양 애들한테 시키니까 저는 엄마 아빠랑 중랑구에 살고 있고요.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다 그러잖아요. 그래 나 나이부터 말해.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몇 살인데요. 이거 얘기한 다음에 기본적인 거 끝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 얘기하고 자기 친구 얘기. 관계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왜 올림픽 할 때 보면 개막식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마스 게임. 그런 걸 엄청 많이 해요. 의식적으로. 우리
우리는 맞추는 거 좋아하는 그치 거야. 그치 그치. 그리고 그치.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잘 커넥션. 맞추는가가 그치 중요한 그치.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 그림을 보는 거죠. 그런데 미국 애들은 어때요? 자기 개인주의와 이 인권과 그 개성을 살려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러니까 맞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 자기만 자기가 걸 잘 맞는 자기가 맞는 거야 그냥. 어머.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팝이 이제 그 우리가 갖는 그 음악성이나 이런 어떤 공연의 방식이나 이런 게 맞추는 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민족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케이팝이 미국에 진출을 했을 때 이거를 미국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 집단 의식을 좀 해체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다 실패를 하더라는 거지. 그들의 그걸 끼워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두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대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대로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자라고 한 게 케이팝이 그대로 진출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 중에 이제 BTS가 꽃을 피운 이유는 이게 집단적으로 뭘 하면서도 개성이 살아있는. 그 안에서 딱 뭘 골라보는 그런 딱 믹스가 매력이 돼 있는 있구나. 거죠. 그게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개성이 다 살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K-팝만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어떤 그런 그렇지. 매력이 이게 앙상블이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히트를 친 거라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그렇지. BTS의 뭐였다? BTS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 유튜브잖아요. 개인 하나하나가 다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이제 그 하나하나에 대한 팔로우 일상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리얼리티.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죠. 근데 이게 터질 줄은 알았을까? 몰랐죠. 몰랐을 거야. 방시 역시도 놀랐을 거야. 그걸 뭐 전략적으로 해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되면 그 전략은 처음에는 그냥 있던 건 그대로였는데 나중에 그 걔네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유명해졌을 때 이후로 노출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쏟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것 같으니까.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너무 난 좀 재밌었던 게 이제 2019년도에 루시엘 로트 어워즈라는 데서 이제 이 K-팝 뮤지컬이 오프닝 공연을 해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는 칼군무가 아니야. 그 안무를 보니까 이것도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미국식 아니야? 약간 미국식이야. 내가 볼 때는. 맞아요. 그리고 이 노래 가사에 한국말이 들어가. 뭐 너 마음대로 해. 뭐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뭐 이런 가사들이 막 들려요. 솔로곡 중에 벙어리새라는 곡도 있어요. 벙어리새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나는 약간 그냥 내가 한국적 시각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미국화된 한국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제작진이나 이게 구성 인원들이 미국적인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많고 사실 캐스팅만 한국 배우들을 좀 한 거잖아요.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 배우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전한 K-팝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정체성을 또 벗어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문화를 또 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 그래서 이걸 내가 만약에 개막을 했을 때 현지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오프에서 쌓아놓은 어떤 그런 그 관객 친화적인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상을 또 받았어요. 이것도. 상 많이 받았어. 상도 받았고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 눈에는 되게 한국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렇지. 우리의 눈에는 미국적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한국적이 없을 때. 너무 막 피자나 이런 파스타 이런 것도 너무 현지의 맛으로 먹으면 좀 어색할 수 있어. 거기 우리식으로 맞게 토핑도 좀 올리고 막 김치 파스타 이런 거 만들어 먹고 된장 파스타 만들어 먹고 맞아요. 맛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K-팝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상징적인 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더 상징적인 건 뭐냐면 얘네가 아니라 이 팀이 그 오프닝 뭐라 그러지 그 기자간담회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어디서 했어요? 맞아. 한국문화관에서 했어요. 그 영상을 봤어요. 멋있다. 한국문화관에서 했어. 보니까 그때 정말 이 뮤지컬에 어울리지 않는 중년의 양복을 입은 우리 원장님께서 오프닝을 하시더라고요.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맞을 거예요. 원장님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간 내가 볼 때 원장님 느낌이었어. 근데 관계자님이실 거 아니에요. 문화원 그러니까 관계자님. 문화원 관계자님인데 양복을 정말 입으시고 이분이 뭐 이제 우리 K-팝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전혀 이 진짜 어디서 공무원이신 것 같은 느낌이 분이 이제 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K-팝 뮤지컬을 소개해드려서 너무 뭐 영광이다,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의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인 헬렌 파크 딱 나와서 그래서 막 땡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너무 약간 좀 뭐라 그러지? 힙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힙하진 않은. 그러니까 그 왜 문화원에서 했을까? 하려면 차라리 좀 쇼비즈처럼 하지. 그래서 내가 이게 물론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한국 베이스로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뮤지컬이란 장르적인 특성을 그냥 아예 그냥 살렸어야 대놓고 된다. 살리고, 사실 BTS가 한국 문화원에서 그걸 할 리는 없잖아요. 자기네들 앨범 발표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좀 더 과감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루나가 나왔어요. 그 기자간담회에서 루나, 그다음에 헬레나 파크하고 그다음에 그 원장님으로 추정되시는 분, 이 세 분. 그리고 이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보니까 뒤에 이거를 갖다가 그 병풍, 맞아요. 그 수묵화 병풍으로 이렇게 진짜 리얼 병풍. 리얼 병풍, 사군자가 사군자. 그려져 있고 한자로 이렇게 시가 있는. 진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저도 뼈병으로.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한복을 입고 나오시지. 그러게 그 루나의 의상을 루나 씨의 의상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미래적이었어요. 미래지향적인 무대 의상처럼. 그래서 이게 진짜 컨셉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좀 저는 약간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름 노력을 한 건데 그게 이제 한국적인 정서에서 볼 때는 또 그게 참 재밌는 현상인 거죠. 애매한 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기엔 또 약간 신선하게 느낄 수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뒤에 막 한자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동양적인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수 있을 것 같고. 노력은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봐야겠다. 그 음악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대요. 아니 음악이 있어서. 저는 듣고 약간 디즈니 음악 같았어요. 진짜? 그건 좋은 거 아니야? 뭔가 K-팝에서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느낌? 아니 그러니까 K-팝 같은 음악도 있었고요. 솔로곡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솔로곡들이 갖는 특유의 그런 멜로디나 약간 그런 바이브? 전개 이런 거랑 굉장히 유사한 노래였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오프에서 개막하기 전에 그래미인가 어디서 노래를 하나 솔로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다시 찾아봤었는데 역시나 약간 이거는 좀 디즈니스럽다 그런 느낌이. 아니 그래서 저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혹시 후유증이세요? 나 후유증이다. 나 후유증이세요? 지나간 거 아니야? 알지도 못해. 오늘 너무 지나간 거 야한 아니야? 생각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이 공연이 내년 4월까지 하더라고요. 올해 리미티드 런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안 그래도 좀 예약을 좀 한번 해볼까. 티켓 오. 예약을 한번 해볼까 해서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내년 4월까지는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티켓이. 오픈이 되어 있는 게. 그리고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하려는 얘기가 뭔지 알았어. 그 작곡가 2명이에요. 헬렌 파크도 파. 맞다. 네, 또 한 명 맥스, 맞아요.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아마 2명의 약간 작곡의 색깔이 다를 수도 있다. 하여간 그 둘이 음악을, 음악을 작곡을 같이 하셨으니까 리릭도 같이 쓰시고. 그래서 그 약간 다양성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브로드웨이는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요. 어쨌든 오프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브로드웨이를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극장 자체가 되게 커져갖고 세 개의 무대로 나눠서 이머시브로 하진 않고 이걸 통합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달라진 점이 무대 때문에 가장 많이 달라졌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력이 또 얼마나 살아날지. 사실 오프에서는 이거 이머시브가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온으로 가면서는 뭐 나름대로 뭘 살렸겠죠? 네, 그 매력을. 그리고 지금 아마 K-팝이 가장 이제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JTM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시장에 런칭하기 위해 만든 여성 아이돌 그룹 스페셜 K 보이밴드 F8 유명 솔로 여가수 어떻게 읽어? MW 뮤이?
뮤이 네. 맞아요? 네네. 네. 상을 막 리차드 로저스 어워즈 막 이런 상도 받고. 오, 진짜. 그게 그런 지금 지난한 시간 동안 나름대로 계속 작품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 친화력을 만들어 놓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를 받은 거 아닌가? 대단하다, 상도 받고 대단하다. 해서. 멋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저희 제가- 브로드웨이 한번 갈 수 있나요? 그래서 가야죠. 제가 내년 4월까지 일단 티켓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내년 4월이면 시간 남았잖아요, 그렇죠? 1년 남았죠. 1년. 뭐 그래서- 갈 수 있죠. 가면 되죠. 그래서 일단 10월달에 오픈 부디 무사히 잘 했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진짜 이거 보고 싶다. 이걸 혹시 라이선스로 우리가 갖고 오기에는 좀 그럴 일은 없겠죠? 그 그럴 수도 분이 있겠죠. 한국에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어, 프로듀서나 작곡가 이런 분들. 황정희님 관심 있으면 컨택해 보세요. 네. 제가 배우로 참여하고 네, 싶습니다. 일단 네, 봐야 네. 되니까. 뮤이, 네. K-팝 스타 뮤이.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미국 저기 한국말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아 진짜 영어 공부 다시 해야겠네. 그래서 잘하시잖아요. 루나가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잖아. 잘하잖아.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이슈 방송 오랜만에 소개해드린 브로드웨이 뮤지컬 그러니까요. K-팝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는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밥 먹자. 밥 먹자. 나도 꼬르륵 소리 난다는데. 아 정말 우리 그 냉면집 가는 거야?